이번 시간에 이제 희석주당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93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당이익이란 기업의 단기 이익을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서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통주 한 주당 이익을 나타낸다. 주당이익은 기본 주당이익과 희석 주당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희석 주당이익은 실제로 발행된 보통주뿐만 아니라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까지 감안해서 산출한 주당이익을 말한다. 자, 주의할 건 뭐냐면 희석 주당이익은 실제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치라는 거예요. 가정치. 왜 가정치냐? 실제로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된 것처럼 해서 주당이익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즉 최악의 경우에 보통주이익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주로 전환될 잠재력이 있는 그런 증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잠재적 보통주라고 불러요. 잠재적 보통주. 그래서 이제 493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잠재적 보통주가 뭐냐? 자, 잠재적 보통주란 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유자에게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계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했던 전환사채, 그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다음에 전환우선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신주인수권도 뭐 가능한 얘기죠, 그죠? 신주인수권.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잠재적 보통주는 모두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희석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그 영향을 고려한다 이거예요. 이게 또 뭔 소리냐 도대체. 자,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세 과목 시험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가 예를 들어서 80점, 영어가 뭐 90점, 수학이 예를 들어서 75점이야. 그래서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세 과목 평균을 계산해봤더니 저 계산하면 얼마죠? 암산이 잘 안 되죠, 그죠? 평균이 81.6점이야. 81.6점.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본 주당이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기본 주당이익.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탐구 과목 하나를 뭐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어떤 과목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 평균에 넣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탐 그리고 과탐이 있어. 사탐을 봤는데 사탐 점수가 예를 들어서 85점이야. 과탐 점수를 봤더니 70점이야. 근데 뭔 얘기냐면 자, 평균은 81.6이야. 내 평균점보다 높은 점수의 과목이 올라오면 나의 평균점 어떻게 된다? 올라가죠. 그죠? 만약에 나의 국영수 평균점보다 낮은 과목이 포함돼 버리면 나의 전체 평균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죠. 희석된다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 기본 주당 이익에서 그 주당 이익 값이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주당 이익을 계산했는데 100원이 됐어. 주당 한 주당. 근데 우리가 어떤 희석증권을 이 주당이익 계산에 반영을 했더니 효과를 반영을 했더니 주당이익이 예를 들어서 80원이 됐다 이거야. 그럼 그 증권은 희석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걔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희석증권만의 주당이익을 구해서 그 만의 주당이익이 기본 주당이익보다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희석 효과를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본 주당이익보다 그 희석증권의 주당이익이 낮다면 걔는 희석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희석증권이 여러 개가 있으면 희석 효과가 큰 순서대로 희석 효과를 계산을 해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서 보면 자, 희석 효과 얘기를 했고요. 계속 읽어보면 자, 잠재적 보통주의 예가 거기 나와 있었고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잠재적 보통주의 희석 효과가 있죠. 그죠? 493페이지에. 자,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는 기초에 전환 또는 행사된 걸로 본다. 왜냐하면 얘는 잠재적인 보통주니까.
실제 전환된 게 아니니까 기초에 어떤 그런 권리가 행사된 걸로 가정을 하는 거죠. 다만 그 증권의 발행일자가 단기 중이다. 만약에 작년에 발행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올해 만약에 발행을 했다. 그럼 발행일을 기준으로 기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4페이지에 보면 둘째 줄에 옵션이나 신주 인수권 등은 단기 중에 보통주의 평균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의 주식수에 포함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신주 인수권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워런트라고 얘기를 해요. 워런트. 그리고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를 안 해봤겠지만은 ELW라는 게 있어요. 실제 거래되는 그 금융 상품 중에. 그래서 얘는 Equity Linked Warranty예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보통 우리가 ELW라고 불러요. ELW. 그럼 ELW가 있으면 얘는 행사 가격이 있어요. 행사 가격. 그래서 행사 가격. X는 Exercise Price의 약자예요. 그래서 행사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야. 10,000원. 근데 우리 회사의 주가가 평균 주가가 예를 들어서 9,000원이야. 그러면 이 워런트를 신주 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까요? 시장에서 9,000원 한 주식을 10,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때는 얘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 안 할 가능성이 100%인 거지. 그러니까 고려하지 말라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의 주가가 그래서 9,000원이 아니라 15,000원이야. 평균 주가가. 행사 가격은 10,000원이야. 시장에서 15,000원 하는 물건을 나는 10,000원에 살 수가 있어. 당연히 권리를 행사하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희석 효과를 고려하라는 뜻이에요. 말이.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은 그 표에 자, 권리의 행사에 따라 발행될 잠재적 보통주식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행사 가격으로 발행될 주식수에서 행사 시에 유입될 현금으로 구입 가능한 자기 주식수를 빼준다라는 거예요. 빼준다. 이 얘기는 뭐냐? 아까 유상증자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신주 인수권이 있어요. 신주 인수권이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ELW가 1,000개가 있었어. 1,000개고 개당 행사 가격이 10,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총 행사 가격 기준으로는 1,000만 원의 ELW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 주식의 평균 주가가 예를 들어서 12,000원이다. 한 주당 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신주 인수권이 행사가 되면 신주 인수권 한 개당 우리 회사 주식 한 주가 발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1대1의 비율로. 그럼 이 신주 인수권이 행사가 되면 우리의 주식수는 1,000주가 증가하게 되죠. 1,000주가 증가하게 되겠죠. 1,000주를 권리 행사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 회사로 돈이 얼마가 들어와요? 행사 가격만큼 돈이 들어오니까 1,000만 원만큼 돈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1,000만 원만큼 돈이 들어오면 그 돈 들어온 걸 가지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을 다시 사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하고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1,000주에서 뭐를 빼주느냐 하면 자, 우리 회사 들어온 돈 나누기 평균 주가, 공정가치. 얘를 바로 희석 주식수로 넣어준다 이게요. 잠재적 보통주의 유통 주식수에 넣어준다. 그래서 얘가 833주예요, 얘가. 그래서 1,000주에서 833주를 빼니까 167주. 요 167주만큼을 어떻게 해라? 희석 주식수로 반영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희석 주식수로. 그 예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반가로 2번이죠. 그죠? 가운데 쪽에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의 전환이나 행사 등으로 발행되는 주식수는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의 소유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환 비율 또는 행사 가격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즉 회사 입장에서 역으로 얘기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비율이죠, 그죠? 가장 불리한 비율을 적용을 해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경영자에게 일정 기간 후 주식의 시가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발행될 주식의 경우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다면 당기 말이 조건부 기간의 만료라는 가정하에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사용하여 주식수를 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4번에 가서 어디를 보냐면 조건부 발행 주식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그래서 신주를 발행을 해주겠다 이런 증권이 있다고 했을 때 걔는 어떻게 한다? 조건이 충족된 때로부터 희석 주식수에 포함을 되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거는 무조건 전환되는 주식, 무조건 일정 기간 경과에 전환되는 조건이 부여된 그런 증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환된 걸로 봐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95페이지에 가면 5번에 발행자 또는 소유자가 주식 또는 현금 청산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등은 반증이 없는 한 주식으로 청산한다고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명백히 현금으로 청산할 수 한다는 그런 조건이 없다면 주식으로 청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강제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걸로 가정을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6번에 가면 여러 종류의 보통주 청구 가능 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희석 효과가 가장 큰 것부터 하나씩 포함시키면서 주당 순이익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희석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쭉 내려간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예제 가지고 나중에 문제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496페이지에 가면 재무제표의 표시 및 공시예요. 그래서 주당이익은 어디에 공시가 되느냐? 물론 주석으로도 공시가 되지만 재무제표 본문에 주기 표시가 돼요. 어디에 주기 표시가 되냐면 우리 포괄손익계산서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있어요. 그 당기순이익 밑에 작은 글씨로 주기 표시를 해요. 그래서 496페이지에 그 예시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총 포괄이익 바로 밑에다가 주당 계속영업이익, 주당 순이익, 그래서 기본 주당이익, 희석 주당이익 이렇게 같이 주기 표시해서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주석으로도 공시를 해야 된다. 보통주 당기순이익 계산 내역하고 아까 봤던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산출 내역 다 공시를 해야 돼요, 주석으로. 자, 이제 498페이지로 가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돼 있어요. 첫 번째 사람 봤더니 자기 주식은 취득 시점 이후부터 매각 시점까지 기간 동안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자기 주식은 뭐예요? 금고주죠, 금고주. 취득하면 금고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각하기 전까지는 유통 주식수에서 빼주는 게 맞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두 번째 사람이 단기 중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 무상증자를 실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상증자는 항상 그 이전에 어떤 종류의 구주가 있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원 구주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단기 중 유상증자로 보통주가 발행된 경우에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니죠. 돈을 내고 주주로서의 권리가 확보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3번 틀렸고 4번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에는 결산 기말 현재 발행된 우선 주식수를 포함해야 된다. 아니죠. 주당이 구할 때는 우선주는 남이다. 그렇죠. 남이다. 채권자랑 똑같이 취급받아요. 남이다. 자, 2번 다음은 3일의 제11기 단기 순이익과 자본금 변동 상황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유통 보통 주식수를 계산을 해봐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단기 순이익은 볼 필요 없고요. 2번 자본금 변동상을 보면 보통주가 기초에 5천주가 있었고 5월 1일 날 무상증자를 했대요. 우선주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주식수만 구하는 거니까. 3번에 봤더니 2001년도 9월 1일에 자기 주식 1200주를 취득했대요.
그리고 4번에 보면은 무상 신주의 배당 기산일은 원 구주에 따르고 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기초에 5천주가 있었어요. 얘는 가중치가 12분의 12가 되죠. 그죠? 약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간단한 거는. 좀 복잡한 건 아까처럼 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약식으로 하는 거죠. 5월 1일 날 무상증자를 했어요. 5월 1일 날. 근데 얘는 뭐예요? 무상증자 앞에 구주가 기초에 있던 주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1,500주가 발행이 됐어. 1,500주. 그럼 얘는 가중치가 뭐가 된다? 원 구주가 12개월이니까 얘도 12개월이 돼요. 그 다음에 9월 1일자에 자기 주식을 취득했대요. 자, 자기 주식은 빼줘야 되죠. 그리고 9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4개월이죠. 가중치가 12분의 4개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유통 보통 주식수가 나오죠. 그래서 얘 몇 주가 나오느냐? 6,100주가 나오겠죠. 그래서 6,100주가 돼서 3번이 답이 되겠다. 문제는 쉽죠, 그죠? 내용은 어려워도. 자, 499페이지로 가서 3번. 자, 3일에 2001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만 원이고 우선주 배당금은 100만 원이다. 3일에 2001년도 1월 1일 날 주식수는 18,000주이고 10월 1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8,000주를 발행을 했다. 기본 주당 순이익을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유상증자인데 공정가치 이하로 증자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편한 거예요,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분자 분모. 자, 일단 분모 당기순이익 얼마를 적으면 되죠? 총 당기순이익은 1,000만 원이었고 이 중에 우선주 배당금이 100만 원이 있었다. 이게 분자죠, 그죠? 그다음에 분모. 분모는 어떻게 구한다? 기초 주식수가 18,000주이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유상증자를 했대요. 더하기 10월 1일 날 유상증자 몇 주? 8,000주 발행했다. 발행 금액하고 공정가치가 똑같대요. 다행히. 그래서 8,000주 곱하기 얘는 10월 1일 날 했으니까 1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말고는 없죠, 그죠? 조정할게. 그러면 얘는 2,000주가 되니까 2만 주네요. 유통 보통 주식수는 2만 주다. 그래서 주당 이익은 얼마냐? 900만 원 나누기 2만 주. 450원이 되는 거죠. 450원이 바로 주당 이익이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4번. 3일에 2001년도 유통 보통 주식수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에 만주가 있었고 4월 1일 날 유상증자를 6,000주 했고 9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1,200주를 매입했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시가로 이루어졌다. 또 편하네요, 그죠? 그럼 할 게 별로 없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기초 주식수가 지금 만주가 있었고요. 만주가 있었고 얘는 가중치가 12분의 12. 그다음에 4월 1일 날 유상증자를 했어요. 6,000주 곱하기 4월 1일이니까 12분의 9. 그다음에 자기 주식 1,200주. 얘는 9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4개월이죠. 12분의 4.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여기는 4,500주, 여기는 400주, 4,100주, 14,100주가 되겠네요, 그죠? 14,100주가 유통 보통 주식수다. 5번에 3일에 2001년도 보통 주식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초에 만주가 있었고 7월 1일 날 무상증자했고 기말이래요.
그러면 유통주식수는 뭐예요? 무상증자 앞에 있는 구주가 기초밖에 없죠. 그럼 무상증자도 가중치가 12분의 12야. 그러면 기말에 있는 만천주가 그냥 유통보통주식수가 되는 거죠. 근데 2001년도 당기순이익이 1155만 원이래. 그럼 기본 주당이익은 어떻게 보느냐? EPS는 그냥 나누면 되죠. 그죠? 1155만 원 나누기 11만 주. 맞죠? 그죠? 11만 주. 아니, 만천주. 아, 미안합니다. 11만 주가 아니고 만천주. 만천주.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아마 1,050원이 될 것 같네요. 그죠? 1,050원이 기본 주당 이익이다라는 거죠. 자, 500페이지 가서 다시 문제 6번. 자, 다음은 3일의 2001 회계년도 당기순이익과 자본금 변동 내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기순이익은 5억이고 보통주 내역을 봤더니 기초에 5만 주가 있었는데 4월 1일 날 유상증자했고 10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취득했대요. 그리고 월할 계산하고 유상증자는 시가로 이루어졌대요. 편안해. 그리고 2001년도에 현금 배당이 있었는데 우선주에 대해서 2천만 원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유통보통 주식수는 얼마인가? 보통 주식수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기초 주식수가 지금 5만 주죠, 그죠? 얘는 12분의 12고, 그 다음에 4월 1일 날 유상증자를 했대요. 근데 얘는 시가대로 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만주 곱하기 4월 1일 날 증자했으니까 가중치가 12분의 9.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구입했어요. 2,000주를. 얘는 10월 1일 날 구입했으니까 3개월이죠. 그죠? 10, 11, 12, 3개월.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하면은 유통 주식수가 57,500에서 57,000주죠. 그죠? 여기가 57,000주가 유통 보통 주식수가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501페이지에 7번에 보면은 기본 주당 이익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단 유통 주식수는 6만 주로 가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EPS는 분모는 총 당기순이익이 5억이죠. 5억에서 우선주 배당금 얼마? 2천만 원. 0.2억. 즉 4억 8천만 원이 당기순이익이고요. 보통주기소. 그리고 유통주식수가 아까 6만 주였죠. 그러면 4.8억 나누기 6만 주니까 8,000원이네요. 그죠? 8,000원이 주당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자, 501페이지 이제 8번. 3일의 2001년도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는 2,000주이고 기본 주당 이익은 5,000원이다. 희석 당기순이익은 1,125만 원이고 잠재적 보통주가 500주라고 한다면 희석 주당 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기본 주당 이익을 구하기 위한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이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통주 당기순이익은 얼마예요? 지금 주식수가 2,000주고 기본 주당이익이 5,000원이죠. 그럼 보통주 당기순이익이 얼마란 얘기? 1,000만 원이란 얘기예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희석 당기순이익을 봤더니 얘가 얼마래요? 1,125만 원이래요. 자, 그럼 당기순이익이 지금 희석증권 때문에 125만 원이 늘었어요. 그죠? 그리고 잠재적 보통주가 지금 몇 주라고 돼 있냐면은 500주라고 돼 있어요. 500주. 자, 아까 이제 희석 주당이익 어떻게 보느냐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기본 주당이익은 아까 여기에서 얼마예요? 5,000원이었죠. 그러면 이 희석증권의 희석효과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희석효과는 어떻게 보느냐? 자, 희석효과. 자, 당기순이익이 지금
125만 원 증가했죠, 그죠? 그래서 125만 원을 뭘로 나누느냐? 희석증권의 주식수 500주.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가 2,500원이에요. 나의 원래 평균은 5,000원이었는데 평균이 2,500만 원이 합쳐지는 거야. 2,500원짜리가. 그러면 나의 주당 이익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겠죠. 평균 점수를 까먹겠죠. 희석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희석 주당 이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4번. 희석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희석 당기순이익은 희석 주당 이익은 희석 당기순이익 1,250만 원에다가 원래 있었던 보통주 2,000주죠. 미안합니다. 2,000주 더하기 희석증권의 주식수 500주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25만 원 나누기 2,500주 하면 4,500원이 되는 거죠. 바로 4,500원이 희석 주당이익이다라는 거예요. 자, 9번. 희석 주당이익은 실제 발행된 보통주뿐만 아니라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까지 감안해서 산출한 주당이익을 말한다. 다음 중 잠재적 보통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죠. 1번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잠재적 보통주가 아니죠. 유통주식수에서 빠지는 거죠. 1번이 답이다. 2번에 보면 전환우선주. 3번에 보면은 조건부 발행 보통주. 얘도 맞죠, 그죠? 4번 전환사채. 얘도 잠재적 보통주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나눠준 그 자료실에 보면은 그 주당이익의 추가 예제가 있어요. 추가 예제. 요 추가 예제까지 풀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가 예제 프린트 한번 하시고 볼게요. 자, 첫 페이지에 1번에 보면 다음 각 상황별로 주당이익 계산 시 보통주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할 우선주 배당금을 잘못 계산한 것을 고르면 돼 있어요. 각 상황은 독립적이래요. 가번에 봤더니 A기업은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배당금 20만 원. 얘는 뭐래? 연체 배당금이라고 했죠. 그죠? 당해년도 배당금 30만 원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주당이익 계산할 때 분자에 얼마의 금액을 적어야 되느냐? 당기순이익에서 빼야 될 우선주 배당금은 얼마일까?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정답은 당해년도 배당금인 30만 원만 빼야 돼요. 연체 배당금은 주당이익 계산할 때 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주당이익이라는 거는 당해 회계년도의 보통주 한 주당 수익력을 평가하기 위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연체 배당금까지 빼준다면은 당해년도의 수익력에 대한 평가가 아닌 거죠. 당해년도의 어떤 수익력을 평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과거에 귀속되는 연체 배당금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요건 아까 교재에서 설명이 없었죠, 그죠? 플러스 알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은 어때요?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나에 보면은 A기업은 단기 중 1주당 장부 금액이 500원인 우선주 1000주를 공개 시장에서 1주당 900원에 재매입하였다. 자, 500원짜리 우선주를 900원에 재매입했대요. 그러면 한 주당 400원씩 배당을 준 걸로 본다 그랬죠. 한 주당 400원인데 1000주가 있으니까 400원 곱하기 1000주에서 40만 원이 뭐다? 우선주 배당금이다. 그러니까 2번은 맞게 계산했죠. 그죠? 다번에 보면 A기업이 전년도에 할인 발행한 우선주의 할인 발행 차금 중, 자, 요거는 뭐냐면 우선주도 사채처럼 할인 발행되거나 할증 발행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배당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배당 조건이 좋으면은 할증 발행될 수도 있고요. 배당 조건이 시장에 형성된 그 조건보다 열악하다면 할인 발행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할인 발행 차금이랑 할증 발행 차금은 우리 사채에서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삼각하고 환입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요. 우선주도.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우선주의 할인 발행 차금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단기 상가액은 10만 원이었고
단 당해 우선주의 배당금은 50만 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에다가 플러스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도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해당 연도 이자 비용에는 현금 지급 이자에다가 더하기 뭐를 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을 했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답원에서 계산될 우선주 배당금은 50만 원 더하기 10만 원에서 6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맞게 계산했죠, 그죠? 라번에 우선주 한 주가 보통주 한 주로 전환되는 조건에 전환 우선주 1000주에 대해서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주 한 주를 보통주 1.2주로 전환해 주었다. 20%만큼 주식수를 더 준다는 얘기예요. 전환하면. 그러면 추가로 발행되는 보통주는 몇 주예요? 1000주에 대해서 0.2주니까 200주의 보통주가 원래보다 더 추가로 발행되는 거죠. 그죠? 그럼 추가로 발행되는 그 200주에 대한 공정가치, 그 부분을 뭘로 본다? 우선주에 대한 배당으로 본다. 그래서 200주 곱하기 보통주 한 주의 공정가치는 3,000원. 그래서 200주 곱하기 3,000원에서 60만 원. 얘가 바로 우선주 배당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분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주당이익의 분자.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시고. 자, 이번에 백석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고 기초의 유통 보통 주식수는 만주이다. 회사는 당해년도 4월 1일에 1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10월 1일에 1100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계산을 해봐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는 좀 적응이 됐죠. 쉽죠. 자, 기초 주식수는 몇 주? 만주 곱하기 12분의 12. 그 다음에 4월 1일에 유상증자 1000주. 4월 1일이니까 가중치는 12분의 9. 그리고 10월 1일에 무상증자를 했어요. 무상증자를 몇 주를 했느냐? 근데 1100주를 했어요. 근데 무상증자는 항상 그 앞에 원구주를 따져봐야 된다 그랬죠. 원구주를 봤더니 두 개가 존재하네요. 기초 만주하고 유상증자 1000주. 그러니까 11,000주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무상증자 1100주를 만주 대 1000주의 비율로 쪼개야 되는 거지. 그러면 1000주는 기초의 기속이 되고 그다음에 100주는 어떻게 된다? 유상증자분의 귀속이 된다. 가중치가 12분의 9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100 더하기 11,000주 11,825주가 되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11,825주가 된다. 자, 3번. 매년 12월 31일이 결산일인 백석의 기초 유통 보통 주식수는 8,000주이다. 회사는 4월 1일 날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보통주 2,500주가 증가했다. 그런데 유상증자 시에 1주당 발행 금액은 1,600원이었대요. 그런데 유상증자 직전의 공정가치, 얘를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권리부주가라고 불러요. 권리부주가. 자, 권리부 주가, 권리락 주가가 있는데 얘도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실무에서는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자, 얘는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유상증자 직전에 주가가, 그러니까 유상증자 직전 주가예요. 직전 주가. 얘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얘가 10,000원. 10,000원이고 우리 회사의 주식수가 만주였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만주. 그러면 우리 회사의 유상증자 직전에 주식가치 총액, 주식가치의 총액을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불러요. 시가총액. 자,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느냐? 10,000원 곱하기 만주에서 1억이 되는 거야.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은 1억이었어요. 1억.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유상증자를 해. 유상증자를 하는데, 자, 주식수는 예를 들어서 5,000주. 그리고 한 주당 발행가액은 8,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4천만 원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회사에. 그죠? 그리고 주식 수는 5,000주가 늘어납니다. 5,000주가. 돈은 4천만 원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뭘 하느냐? 권리락 주가를 구해요. 권리락 주가. 권리락 주가는 최소한 이론적 권리락 주가예요. 자, 이론적으로는 유상증자 후에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있던 시가총액 1억에다가 우리가 증자로 인해서 받은 금액 얼마이죠? 4천만 원이죠. 더하기 4천만 원만큼 우리의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고 보는 거지. 요거에 대응해서 주식수는 어떻게 바뀌어요? 원래 있던 만주에다가 새롭게 증자한 5천주가 더해진다 이거예요. 5천주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1억 4천만 원 나누기 15,000주 하면 9,333원이 나와요. 9,333원. 그래서 원래 유상증자 전에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유상증자 후에는 1주당 금액이 9,333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의 권리가 반영된 그거를 권리락 주가라 그래요. 권리락 주가. 권리락 주가는 요 케이스에서는 9,333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얘를 권리부 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예요. 그 권리. 권리가 달려있는 주가예요. 권리부 주가. 유상증자 권리가 빠진 권리락 주가는 뭐냐면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배당의 경우에도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회사가 배당을 선언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그 1주당 배당금만큼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거래가 돼요. 그 다음 날에 그걸 우리가 배당락이라고 불러요. 배당락. 배당락. 얘는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주가총액, 시가총액에서 우리가 현금 배당으로 지급한 만큼 우리의 기업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배당부 주가에서 배당금을 뺀 게 배당락 주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부, 권리락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권리부 주가는 2,000원이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을 해봐라. 다른 건 없고 유상증자 얘기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는 복잡하니까 약간 이제 표 스타일로 약간 만들어 볼게요. 표 스타일로. 그래서 기초 주식수가 8,000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1월 1일이죠.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있었어. 유상증자가 언제냐? 4월 1일이죠. 그죠? 4월 1일인데 얘는 지금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가 섞여 있는 거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얘도 두 덩어리로 쪼개진다. 그래서 1월 1일 귀속분하고 4월 1일 귀속분으로 쪼개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유상증자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이제 편하게 쓸게요. 현금 유입액이라고 쓸게요. 그냥 현금 유입액. 얘는 어떻게 구하냐?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이 2,500주래요. 그리고 발행가액은 1,600원이라 그랬죠. 총 얼마의 현금이 우리 회사로 들어온다? 4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상증자 해당분. 유상증자는 자, 이 돈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가대로 증자를 했다면 그러면 400만 원 나누기 아까 시가가 얼마였죠? 2,000원이었죠. 권리부 주가 2,000원 하면 얘는 2,000주가 되는 거야. 2,000주는 유상증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무상증자에 해당하는 거는 전체 발행 주식은 2,500주를 발행했죠. 2,500주에서 유상증자 해당분 2,000주를 빼면 되죠.
그러면 500주는 바로 무상증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500주를 쪼개야 돼요. 기초 주식수 8,000주에 대한 거 하고 단기 유상증자에 해당되는 2,000주. 즉 500주를 8대 2로 쪼개야 돼. 그러면 400주 대 100주죠. 그죠? 그럼 기초에 해당되는 게 지금 400주고요. 여기는 100주가 되는 거야. 원래 유상증자는 2,000주였죠. 그래서 2,100주가 되는 거죠. 여기가 2,100주. 그래서 합이 2,500주. 그래서 가중치를 곱하면 여기는 12분의 12, 여기도 12분의 12, 여기는 12분의 9가 되죠. 그래서 여기 8,000, 여기 400, 여기 1,575.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9,975주가 되는 거죠. 9,975주가 답이다라는 거죠.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4번. 백석의 기초 유통 보통 지수는 만주이고 전기에 발행된 전환사채가 있다. 전환사채 액면 금액은 500만 원이고 전환 가격은 보통주 한 주당 5,000원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환사채가 전체가 다 전환이 되면 보통주가 몇 주 발행된다? 500만 원 나누기 5,000원에서 1,000주가 발행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1,000주. 단기 중에 전환사채의 전환은 없었대요. 전환사채의 이자 비용은 25만 원이고 단기 순이익은 400만 원. 백석의 법인세율은 20%였다. 오타네요. 누리기업이 아니고 백석입니다. 백석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소수점이 하는 반올림한다. 자, 희석주당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희석주당이익은 가정치라 그랬어요. 가정법이야. 가정법. 실제 전환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초에 전환된 걸로 가정을 하고요. 자, 희석주당이익은 어떤 잠재적 보통주를 다 갖다 놓고 예제를 만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적으로 또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 하나만 케이스를 들고 문제를 푸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기본 주당이익을 구하는 게 먼저야. 자, 아까 평균점 계산할 때 국영수 평균을 먼저 계산하고 탐구 과목 중에 뭘 집어넣을지를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기본 주당이익이 먼저다. 기본 주당이익은 자, 지금 보통주 단기순이익이 얼마냐 하면은 500만 원인가요? 잠깐만요. 400만 원이었죠? 400만 원. 400만 원이고 우선주 배당금은 이제 우선주가 없으니까 0이에요. 그리고 유통 보통 주식수는 다른 자본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만주야. 만주. 그러면 기본 주당이익은 얼마? 400원이죠. 자, 그러면 전환사채로 인한 주당이익이 전환사채의 주당이익이 400원보다 낮으면 희석효과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전환사채.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자 비용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전환사채는 사채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이 반영이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이자 비용은 법인세의 절세 효과가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 비용에 이자 비용, 전환사채 관련된 이자 비용이 있어요. 그 부분은 회계에서 바라볼 때는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밑에 당기순이익 계산하기 전에 법인세 계산할 때 이 이자 비용을 뺀 효과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환사채 이자 비용을 100만 원을 계상을 했어. 100만 원을. 그리고 법인세율이 20%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자 비용을 100만 원 계상함으로 인해서 법인세는 얼마가 절감이 됐어요? 20%만큼 절감이 됐겠지. 비용으로 이만큼 반영했기 때문에 법인세가 20만 원만큼 절감이 됐겠지. 그러면 요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순효과로 보면은 100만 원만큼 비용 털었지만 법인세가 20만 원 감소했기 때문에 순효과는 얼마? 80만 원이라는 거죠. 80만 원. 그럼 80만 원만큼만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환사채가 없었다면 이 이자 비용은 없었겠죠. 발생 안 했겠죠. 가정이야, 가정. 잠재적 보통주니까. 그러면 역으로 이 전환사채가 없었을 경우에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역으로 더하기 80만 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10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80만 원이었지. 전환사채가 없었다면 이 마이너스 80만 원을 원래대로 돌려야 되니까 플러스 80만 원 해주는 거죠. 이 80만 원은 어떻게 구했다? 원래 이자 비용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 이렇게 준 거예요. 그죠? 요거만큼을 당기순이익에 더해주는 거죠. 가정이니까. 자, 그러면 이자 비용을 얼마만큼 조정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전환사채 이자 비용이 거기 보면은 25만 원이죠. 세전 금액으로 25만 원이야. 그리고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이 거기 주어져 있죠. 그죠? 얼마? 20%. 그럼 얘는 얼마다? 20만 원만큼 조정해 줘야 된다. 즉 분자에다가 더해 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잠재적 보통주. 보통 주식수. 자, 이 전환사채가 전부 다 전환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몇 주가 발행이 되느냐? 보면은 액면 금액은 500만 원이죠. 그죠? 500만 원인데 행사 가격은 한 주당 5천 원이었어요. 그죠? 5천 원 맞죠? 그죠? 그러면 전환사채가 다 전환권이 행사되면 총 몇 주가 발행된다? 1000주가 발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희석효과. 희석효과 판단이죠. 그러면 이 전환사채가 전환이 되면 주당이익이 얼마나 변동되느냐? 이자 비용 조정한 거 20만 원 나누기 1000주죠. 1000주. 그래서 200원이야. 자, 그러면 이 200원이 기본 주당이익보다 금액이 낮죠. 그러면 이 전환사채는 희석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희석 주당이익을 구하면 어떻게 구한다? 자, 분자에는 보통주 당기순이익 400만 원에다가 요 이자 비용 조정액 20만 원을 더해 주고요. 주식수도 원래 보통주 만주에다가 잠재적 보통주 발행될 거 1000주를 더해 주면 되죠. 그러면 420만 원 나누기 11,000원이죠. 그죠? 그러면 382원이 돼요. 여기가 382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조금 그러니까 희석주당이익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전환사채는 가장 간단한 예고요. 여러분이 다른 희석증권 예를 들어서 전환우선주라든지 그다음에 신주인수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정도는 참고로 이렇게 희석주당이익을 구하는구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재경관리사 정도 시험 준비할 때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주당이익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 10주차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